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환 교수입니다. 제7판 신헌법입문 321페이지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극복하고 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 가치권의 개별적, 파생적 존엄 가치권. 인간의 존엄 가치권 전체는 포괄성을 가지고 그 포괄적 존엄 가치권에서 여러 구체적 존엄 가치권들이 개별적으로 파생되어 나온다. 포괄적 존엄 가치권은 개별적 존엄 가치권을 보충하여 파생을 지켜 기본권의 확대를 가져오는 기여를 한다. 로마자 2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과 제한. 1번에 헌법에 명시된 존엄 가치권. 헌법 자체에 명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조건에서의 존엄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선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의 영역에서의 존엄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2번에 생명권. 생명권의 성격은 자연권적 권리이고 그 자체가 본질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이다.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조항이나 헌법 제37조 1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인간이 생명이 없다면 존엄과 가치도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 생명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한다. 태아의 생명권 문제. 우리 헌재는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점이 인정한 결정례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었다. 민법은 태아는 손에 322페이지 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과 민법 제3조의 유연성 여부가 논란되었으나 헌재는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합헌을 결정하였다. 헌재는 낙태죄 합헌 결정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바 있다. 제한. 생명권은 그 자체가 본질적 내용으로 되어 있기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생명권 제한 문제로 사형제도, 낙태, 뇌사, 안락사, 존엄사, 생명공학 등이 논의되고 있다. 헌재는 사형의 비례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됨으로써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생명권의 박탈을 처리하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생명권이라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사형제사가 비례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존엄사와 관련하여 연명 치료를 거부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환자의 중단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본다. 다만 연명치료의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무는 없다고 봐 그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자기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3번 인격권 개념 성격 근거 주체 인격이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의미하고 개인의 323페이지 자아와 정체성 및 명예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인격권이란 이러한 품격, 자아, 정체성, 명예 등이 존중받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은 침해배제라는 자유권적인 성품만 아니라 청구권적 성격의 적극성도 가진다. 인격이란 인간의 품격을 구성하는 자아와 정체성, 명예가 유지 존중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인격권의 보다 직접적인 근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있다. 그런데 인격권의 주체로 우리 현재는 법인도 해당한다고 본다. 내용과 제한 인격권은 인격의 유지, 존중뿐만 아니라 인격의 방출, 발현권도 그 내용으로 한다. 자유로이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형성된 인격이 유지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격권의 내용으로는 포괄적인 인격권인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이 있다. 헌재가 일반적 인격권의 문제를 다룬 사안들로는 정정보도 청구권, 사건, 개인정보 자기결정에 문제된 사건,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죄 사건 등이 있었는데 모두 제한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례로는 태아의 성별에 대한 고지의 금지 사건이 있었다. 헌재는 남아선호에 따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아의 성별 정보의 고지 금지 규정에 대한 사건에서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도침해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개별적 인권으로는 기업의 명예권, 이윤의 정체성 보호를 위한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 초상권 등 디귿의 가정생활에서의 자녀와 부모로서의 인격권 324페이지에 리을의 사회생활에서의 인격권, 이음의 교육 영역에서 아동과 학생의 인격권 등이 다양하게 있다. 동그라미 비읍 형사 절차, 강제 절차에서 인격권 침해의 유연성이 인정된 예로는 신체의 과잉수색 행위, 유치장의 불충분한 차폐 상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재소용 수의, 착용의 강제, 상시적 개구 착용,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의 조사 과정에 촬영을 허용한 사법경찰관의 행위, 금지 처분받은 수용자에 대한 운동금지, 사제 광고 강제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분원 방식의 운전 측정, 마약 사범에 대한 정외 신체 검사 등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보았다. 4번의 자기결정권 개념 성격 근거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중요한 사적인 사안이나 상의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사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로서 자율성을 가지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325페이지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스스로 정하고 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적극성도 가진다. 헌법 제10조가 주로 근거가 되고 사생활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등도 함께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판례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은 행복 추구권에서 나온다고 한다. 소비를 통한 자기 만족이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내용과 제한, 다음과 같은 자기결정권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자기운명 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문제된 사안에서 헌재는 간통죄 규정에 대해서 합헌성을 인정하여 오다가 2015년에 과잉금지 원칙에 의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동성공무원 금원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로 혼인빙자 간음죄 규정에서는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반면에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제한이 있으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지문정보, 교육정보 시스템,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내역 제출,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한 진료정보의 제공 등의 사건들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문제되었는데 모두 합헌성이 인정되었다. 그 외 3번에 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동그라미 4번에 출산의 자기결정권, 헌재도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기 낙태죄 조항에 인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낙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이며 피해 취소성을 지키고 있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이 중하다고 보아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번에 환자의 자기결정권, 대법원과 헌재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에 연명치료의 거부를 결정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 326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헌재는 이주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본인의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해 취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않고 법익 필요성도 없이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5번에 형벌의 책임주의와 비례성 등 헌법재판소는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고 있는 원리인과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도 노출되는 원리라고 한다. 그 형법에서 자세히 배운 부분이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형벌의 책임주의에 관한 판례로 종업원의 범죄 행위로 인한 영업주에 대한 양벌 규정에 대한 그리고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범죄 행위로 인한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들에 대한 유형 결정례가 많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인간의 존엄, 가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주의를 헌법 제10조에서 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법치국가 원리에서 끌어내면 될 것이다. 한편 유혈자는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은 합헌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이는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즉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게 기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27페이지 과태료도 형벌은 아니지만 제재로서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재는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공받는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응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으로 지나치게 과정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형벌은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정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은 그 범죄의 처벌 규정에 비해 가중적 구속요건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재는 동그라미 1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 제6호중 수입에 관한 부분은 가중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약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표지 없이 법 적용은 오로지 검사의 기소질 영향을 맡기고 있어서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을 위배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2번 형법 제207조의 통화의 위조 등 제와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법정형만을 가중한 특가법 규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유형 결정을 하였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4 제1항 중에 형법 제329조와 같은 법률 제5조 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20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 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을 기소하였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이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의원이라고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4번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제 328페이지 손비죄를 범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형법 제261조, 384조, 284조, 369조의 위험한 물건에 흉기가 포함된다고 보거나 위험한 물건과 흉기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며 그렇다면 가중적인 구성요건의 표시가 전혀 없이 형벌 조항들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 폭처법 조항과 형법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이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이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5번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동안은 규정인 동법 제255조 제5항의 규정에 유사한 처벌 조항들에 비해 형벌 체계상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전반적으로 상향시켰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다소 광범위한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의 선거운동이나 제86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구별 또는 가중되는 요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검사로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범위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어 형벌 체계상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유연 결정이 있었다. 형벌의 비례성도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끌어내는 결정 내들이 있다. 로마트 3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 이에 관한 유연성 인정 결정리로 동그라미 1번에 헌재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329페이지 명예하였던 피해자들이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 징병과 징용 등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당하여 전쟁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다가 원폭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유연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헌재는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위반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구치소 내의 과민 수용 행위에 대한 유연 확인을 한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에 서도록 하겠습니다.